오직 림을 향해 들이받는 저돌적인 움직임과 상대의 수비 리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스텝백 3점 슛, 그리고 득점이 어려울 때는 기어코 파울을 뜯어내는 이른바 잡빙 기술까지 선보이며 세계 최고의 무대를 지배한 선수. 제임스 하든은 현대 농구에서 효율성과 득점 생산력이라는 가치를 극한으로 밀어붙여 리그의 패러다임 자체를 균열내 역대급의 스코어러였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최고의 식스맨으로 출발해 휴스턴 로켓츠의 절대적인 에이스이자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로 등극한 그는 커리어 통산 11번의 올스타와 6번의 올 NBA 퍼스트팀 선정, 그리고 3년 연속 득점왕과 2번의 어시스트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는데, 특히 2018년에는 평균 30.4득점, 8.8 어시스트라는 경이로운 기록과 함께 정기 시즌 MVP까지 차지하며 자신이 곧 시스템이자 전술이 되는 더 맨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코트 위에서 그가 펼치는 아이솔레이션은 상대 수비수들에게는 알고도 막지 못하는 가혹한 이지선다의 고문과도 같았고, 하든은 그렇게 자신만의 득점 공식을 역사에 각인시키며 2010년대를 상징하는 득점 머신이자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 자리잡습니다. 하지만 정기 시즌의 코트를 누구보다 잔인하게 폭격했던 그조차도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매번 야속한 운명의 장난과 마주해야 했는데, 하필이면 NBA 역사상 최고의 팀 중 하나로 평가받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리고 스테픈 커리라는 존재가 프라임 하든의 앞길을 번번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뼈아팠던 순간은 단연 커리어의 정점을 향해 가던 2018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당대 최강이라 불리던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5차전까지 시리즈 스코어 3승 2패로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며 파이널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절정의 폼을 과시하고 있던 백코트 파트너 크리스 폴이 야속한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지는 악재가 발생합니다. 치명적인 리더의 공백 속에 맞이한 6차전과 7차전, 홀로 모든 수비를 이겨내야 했던 하든은 훌륭한 득점 스탯을 쌓았지만 저조한 효율이 그의 발목을 잡았고, 여기에 최후의 경기에서 3점슛 27연속 실패라는 굴욕적인 기록을 남긴 휴스턴에게 승리할 자격 따위는 없었습니다. 거듭된 좌절 이후 오직 우승 반지를 손에 넣겠다는 일념 하나로 브루클린, 필라델피아, LA 클리퍼스를 거쳐 클리블랜드의 유니폼을 입는 등 기나긴 도전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그는 어떤 유니폼을 입더라도 팀의 핵심으로서 변함없는 클래스를 보여줬지만, 동료들의 잦은 부상으로 인해 버스 기사를 자처해야 했던 박복한 팔자 탓에 정규 시즌 동안 가혹한 출전 시간을 소화해야 했고, 결국 이는 가장 중요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수비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체력적 한계에 다다른 그가 낮은 슛 정확도와 더불어 턴오버를 저지르는 모습을 자주 연출하며 결과적으로 무관의 이유가 하든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26년 컨퍼런스 파이널에서의 4전 전패라는 결과는 이 같은 부정적인 평가에 더욱더 힘이 실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역대 최고 수준의 스코어러라는 찬사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의 전무한 우승 경력, 선수로서 황혼기에 접어든 하든에게 마지막 반전은 찾아올 수 있을 것인지, 하든 정도의 선수가 우승 반지가 없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팬들에게 더 실망스러운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일 것입니다. 현대농구에서 화려한 드리블과 폭발적인 3점슛이 가드가 가져야 할 최고의 능력으로 손꼽히기 이전, 오직 탄탄한 기본기와 완벽한 패스 스킬, 그리고 지치지 않는 체력만으로 포인트 가드라는 포지션에 순수한 정의를 내린 인물이 있습니다. 185cm의 작은 체구, 인상 좋은 옆집 아저씨와 같은 외모와 정돈된 머리 스타일, 단정한 유니폼 차림으로 코트에 나서 정밀하게 설계된 기계처럼 유타 재즈의 공격을 조율했던 리더, 바로 존 스탁턴입니다. 역대 최고의 드래프트로 언급되는 1984년 드래프트를 통해 NBA 무대에 입성한 이래 19년의 세월 동안 오직 유타 재즈 한 팀의 유니폼만을 입고 코트를 누비며 10번의 올스타와 11번의 올 NBA 팀, 그리고 5번의 올 디펜시브 팀에 이름을 올린 명실상부 90년대 리그 최고의 1번으로 불리던 그는 커리어 통산 15,806개의 어시스트와 3,265개의 스틸 기록을 남겼는데, 이는 그가 코트를 떠난 지 20년이 훨씬 넘은 현재까지도 2위 그룹이 감히 넘볼 수조차 없는 NBA 역사상 가장 난공불락의 누적 스탯으로 굳건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최고의 파트너 칼 말론과 함께 완성한 그의 픽앤롤 플레이는 상대 수비수들에게는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 수준의 공격 루트였고, 그렇게 스탁턴은 소금물처럼 득점 기회를 짜내며 솔트레이크 시티의 위대한 사령관이자 더 포인트 가드라는 별명처럼 포지션의 기준점을 제시하며 유타 재즈를 서부 최강팀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선수의 압도적인 커리어에도 잔인한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다름 아닌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과 그가 이끄는 시카고 불스의 전성기가 하필 그의 최전성기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휴스턴 로켓츠와의 1997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6차전에서 기적같은 위닝 버저비터를 장렬시키며 팀을 사상 첫 파이널 무대에 올려놓았지만 조던의 벽에 가로막혔던 그는 이듬해 또다시 파이널 무대를 밟게 되는데, 그곳에는 어김없이 시카고 불스 그리고 농구의 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5경기 만에 끝나버렸던 1년 전과 달리 6차전까지 시리즈를 끌고 간 그는 델타 센터를 가득 메운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최후의 7차전을 정조준하고 있었는데, 한 점 앞선 경기 종료 직전 그의 손끝을 떠난 패스가 말론을 거쳐 찬스로 이어지는 듯 했으나 조던의 기습적인 스틸에 이은 전설의 더 라스트 샷이 유타의 림을 가르며 스탁턴의 꿈은 단 5.2초를 남겨두고 또다시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마는데요. 당시 만 36세의 나이에도 플레이오프 정경기를 소화하며 팀을 지탱했던 스탁턴이었기에 우승 트로피를 목전에 두고 돌아서야 했던 그 찰나의 순간은 그와 유타 팬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로 남게 되는데, 이후에도 철저한 자기관리로 많이 넘는 나이까지 리그 최고 수준의 리딩 능력을 과시하며 유타를 매 시즌 플레이오프 단골 손님으로 이끌었지만 덩컨의 샌안토니오와 오늘 코비의 레이커스라는 새로운 시대의 벽을 끝내 넘지 못하며 결국 그는 2003년 단 하나의 우승 반지도 손에 넣지 못하고 조용히 코트를 떠납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정통 포인트 가드이자 유타를 상징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인 존 스탁턴. 물론 무관이라는 냉정한 결과는 그를 조던의 영광을 돋보이게 만든 시대의 위대한 조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승을 쫓아 타 팀으로 이적하는 대신 기꺼이 영원한 재즈맨이 되기를 선택한 그의 낭만은 반지 유무와 관계없이 충분히 대단했고, 그렇게 매경기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칼날 같은 패스를 배달하고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 해결사로 나서 팀을 승리로 이끌던 그는 모두가 꿈꾸던 포인트 가드의 이상적인 모델로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1960년대) NBA 최고의 포워드로 평가받았던 엘진 벨러는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와 같은 슈퍼스타들이 선보였던 플레이를 가장 먼저 구현해냈던 스윙맨 롤의 원조와 같은 선수입니다. 1958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LA 레이커스의 전신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에 입단하며 커리어를 시작한 벨러는 이후 선수 생활 전부를 레이커스에서만 보낸 말 그대로 레이커스 프랜차이즈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서 정확한 미드레인지 슛은 물론 화려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벗겨내고 슬램 덩크까지 구사하는 등 당시로는 센세이셔널한 플레이를 선보이며 센터 중심의 NBA 리그에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불어넣어준 선수였습니다. NBA 최초의 단일 경기 70득점 시대를 열기도 했던 엘진 벨러는 3점슛 제도가 없던 시절이었음에도 NBA에서 활약한 14시즌 동안 평균 27.4득점을 올릴 정도로 뛰어난 득점 생산력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센터가 아닌 스몰 포워드임에도 커리어 평균 리바운드가 13.5개에 달할 정도로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놀라운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커리어 동안 올 NBA 퍼스트팀 10회, 올스타 11회에 선정된 그의 눈부신 플레이는 비단 정규 시즌에 한정되지 않았는데 1962년 보스턴 셀틱스와의 파이널에서는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파이널 단일 경기 최다 득점이 61득점을 올리는 등 플레이오프 통산 평균 27득점을 올리며 큰 무대에서도 여전한 영향력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벨러가 전성기를 보냈던 1960년대 NBA에는 역사상 최고의 왕조를 구축한 보스턴 셀틱스라는 최강팀이 존재했고, 그는 레이커스와 함께 진출한 8번의 파이널에서 모두 패배하며 결국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데 실패하고 마는데, 특히 거듭된 우승 실패로 지친 벨러가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71-72 시즌 단 9경기만 소화한 채 은퇴를 선언하자 기이하게도 LA 레이커스는 NBA 역사상 최다 기록인 34연승을 질주하더니 내친김에 올라간 파이널 무대에서 뉴욕 닉스마저 물리친 끝에 마침내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는 명실상부 콩라인의 전설로 남게 되는데요. 비록 우승 반지를 끼지 못한 채 무관의 재앙으로 남게 되었지만
윌트 체인벌린, 빌 러셀, 밥 패티트 등 전설적인 센터들이 지배했던 60년대 NBA에서 내외각을 가리지 않고 득점을 퍼붓던 베일러의 충격적인 퍼포먼스는 그를 80여 년의 구단 역사 속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거쳐간 리그 최고 명문팀 LA 레이커스의 1호 스타 플레이어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괴물 같은 사이즈의 빅맨들로 가득한 페인트 존에서 그에 비해 턱없이 작은 198cm에 불과한 신장으로 골밑에서 살아남은 것을 넘어 리바운드의 왕이자 리그의 지배자로 군림하며 팬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인물이 있습니다. 육중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탄력,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저돌적인 바디책, 그리고 공을 잡아내는 순간 그대로 상대 림까지 코트를 왕복하는 가공한 스피드까지, 이 믿기지 않는 역설을 매경기 현실로 증명해낸 그 이름, 바로 찰스 바클리입니다. 1984년 드래프트 전체 6순위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에서 데뷔해 모제스 말론, 줄리어스 어빙이 차례로 떠난 팀의 유일한 희망에서 피닉스 선즈의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 그는 커리어 통산 11번의 올스타와 11번의 올NBA 팀 선정, 여기에 1992년 전설의 드림팀 일기 멤버로 바르셀로나에서 전세계 농구 팬들에게 충격을 선사하며 명실상부 리그 최고의 파워포드로 등극했는데, 특히 피닉스 이적 첫 해인 1993년에는 평균 25.6득점, 12.2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마이클 조던의 3연패를 저지하고 당당히 정규 시즌 MVP 트로피를 들어올리기도 했는데요. 마치 제어가 불가능한 폭주 기관차 같은 플레이로 리그의 판도를 뒤흔들며 수치로 한정 지을 수 없는 압도적인 경기 영향력을 행사하던 바클리에게도, 그러나 1990년대를 대표하는 타 슈퍼스타들과 마찬가지로 동시대에 존재했던 드래프트 동기이자 농구 황제의 그림자는 가퀄만큼 크고 짙었는데, MVP 수상과 함께 커리어의 최정점에 올라섰던 1993년 파이널에서 마침내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시리즈 내내 팔꿈치 통증을 안고 뛰었지만 부상 톤을 발휘한 바클리는 2차전 42득점 13리바운드, 4차전 트리플 더블, 5차전 24득점 등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치며 훗날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승부를 연출했는데, 그러나 6경기 평균 41득점이라는 비현실적인 득점력을 과시한 조던의 벽을 끝내 넘을 수는 없었고, 무엇보다 벼랑 끝에서 맞이한 운명의 6차전, 경기 종료 직전 존 팩슨에게 통안의 역전 3점 슛을 허용하며 다잡았던 게임을 놓친 것은 너무나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이후 우승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커리어 황혼기였던 1996년, 하킴 올라주원과 클라이드 드렉슬러가 버티고 있던 휴스턴 로켓츠로 이적하는 승부수를 던진 바클리는 그해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잡는 듯 했으나 존 스타크턴에게 통안의 버저비터 3점 슛을 얻어맞으며 파이널 문턱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고, 연이은 불운 속에서 고질적인 등 부상과 무릎 부상까지 심해진 그는 결국 2000년 여름 우승의 기쁨을 느껴보지 못한 채 16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맙니다. 비록 그토록 영원하던 우승 반지는 끝내 얻지 못했지만 NBA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로 불리던 그 시절,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로 인기와 실력에 있어 모두 정상의 위치에 섰던 찰스 바클리, 여전히 그의 이름 뒤에 조던에게 밀린 위대한 2인자라는 냉정한 꼬리표가 붙어있을지언정 나에게는 반지가 없지만 내가 위대한 선수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당당한 독백처럼 코트 위에서 그가 보여준 날 것 그대로의 열정과 지치지 않는 투지는 무관이라는 단어로 한정지을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정확하게 편지를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처럼 매경기 기복 없는 득점과 리바운드를 코트에 배달했던 인물, 칼 말로는 1985년 드래프트를 통해 유타 재즈에 전체 13순위로 입단한 후 18년 동안 솔트레이크 시티의 무조건적 지지를 받는 슈퍼스타로 군림했습니다. 커리어 통산 14번의 올스타와 무려 11년 연속 올NBA 퍼스트팀 선정, 그리고 2번의 정규 시즌 MVP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누구도 범접하기 힘든 수상 이력을 쌓은 그는 누적 스탯에서도 40세 시즌이었던 02-03 시즌까지 17시즌 연속 평균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NBA 역대 3위에 해당하는 36,928득점의 경이로운 기록을 남기며 꾸준함의 대명사로 남아있는데요. 뛰어난 정확도의 미드레인지 슛뿐만 아니라 빠른 발까지 보유했으며 훌륭한 경기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포지셔닝 플레이가 탁월해서 손쉽게 득점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던 그는
특히 90년대 최고의 듀오이자 영혼의 파트너 존 스타크턴과 함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완벽에 가까웠던 픽앤롤 플레이로 리그를 지배해갔고, 그렇게 말로는 거친 서부의 페인트 존을 철저하게 파괴하며 당대 최고의 파워포워드로 불리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완벽했던 우편 배달부의 가방에도 우승이라는 가장 중요한 편지 한 통만은 끝내 담기지 않았는데, 그의 앞에는 언제나 또다시 언급되는 그분, 마이클 조던이라는 잔혹한 시대의 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스타크턴과 함께 서부의 강자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도달했던 1997년 파이널의 1차전, 경기 종료 직전 얻어낸 결정적인 자유투 상황에서 스카티 피펜이 던진 우편 배달부는 일요일에 배달하지 않는다는 심리전에 흔들려 자유투를 모두 놓치며 사실상 시리즈를 내주게 만들었던 칼 말로는 리턴 매치로 치러진 1998년 파이널 시리즈 6차전에서는 또다시 4쿼터 막판 조던에게 결정적인 볼스틸을 허용하며 더 라스트 샷의 희생양이 되는 가혹한 운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후 선수 생활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우승 반지를 끼기 위해 18년을 바친 유타를 떠나 2003년 여름 페이커까지 감행하며 샤킬 오닐과 코비 브라이언트의 게리 페이튼까지 함께한 LA 레이커스의 슈퍼팀이 합류하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지만, 부상 투혼 끝에 마주한 2004년 세 번째 파이널 무대에서조차 견고했던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장벽이 막혀 허무하게 무릎을 꿇었고, 고질적인 무릎 부상이 재발해 코트 밖에서 팀의 패배를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말론은 결국 그 해를 마지막으로 쓸쓸하게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말론이 이토록 처절하게 우승의 문턱에서 번번이 미끄러진 비극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순간마다 어김없이 작아지던 그의 새가슴 같은 면모가 큰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비도덕적인 사생활 문제와 상대 선수의 안면을 무자비하게 가격하는 팔꿈치 공격 등 악명 높은 거친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더해지며, 말론의 불운과 우승 실패는 그가 남긴 수많은 업적들과는 별개로 대중들에게 아쉬운 비극이라기보다 인과응보라는 냉담한 반응만을 지금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